안녕하세요. 조은피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큐는 맥더모트의 CRM709라는 큐입니다. 다소 생소한 브랜드니까 맥더모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브랜드이고요. 홈페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큐 제조사들은 풀큐가 주력 상품입니다. 풀큐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캐럼용은 아예 만들질 않거나 아니면 상대만 캐럼용으로 바리에이션 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캐럼용으로 상품화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맥더모트라는 회사는 다른 외국 브랜드에 비해서 캐럼용 큐가 꽤 많고요. 중저가임에도 다양한 상대 라인업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아담 상대 라인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대인데 위쪽에 코어가 있는 G코어 상대부터 RS8이라는 쪽 상대, 그 다음에 i3라고 하는 통상대, iPro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요. Q와는 다소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가 제법 짜임새 있고 유튜브에도 여러가지 소개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점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Q 제조사들은 홈페이지를 갖춘 것도 좀 드물고 홈페이지가 있어도 단순 카탈로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제법 짜임새 있게 잘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더모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RM709라는 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2월 달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뭔데 이렇게 힘이 좋지? 라는 제목으로 소개 드린 바가 있었죠. 외관은 큐 디자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한 인레이가 특징이고요. 상대에도 인레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자인이야 워낙 개인 취향이 강하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힘이 좋다는 겁니다. 큐가 힘이 좋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잘 끌린다, 잘 밀린다도 힘이 좋다라고 표현들 하시는데 좋은 큐 연구소에서 큐 평가 기준에서는 끌림과 밀림은 정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분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끌림과 밀림의 정도와 그 다음에 얼마만큼 힘있게 잘 끌리냐 밀리냐라고 하는 강도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반바퀴만 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막 가서 불고 싶고 엄지발가락이 힘들어가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1적구를 절반 두께 이상으로 쳐서 대회전을 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쳐야 되는 여러가지 배치들을 놓고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4.5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격과 정비례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 큐를 좀 접해본 결과 힘이 좋다 라고 하는 큐들은 일정 정도 가격이 높은 최소 200만원 이상 정도는 돼야지 힘이 좋구나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 이유는 힘을 제가 아까 4.5 기준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평균적인 건데 4.7 이상으로 평가가 되는 큐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200만원 이상인 큐들 중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아담 BL2 브롬달 선수가 쓰던 모델이죠. 올드큐인데 이건 좀 개체가 좀 독특한 경우였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좀 고가 큐들 중에 힘이 좋은 큐가 나오더라고요. 고가 큐라고 해서 다 또 힘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참 이 녀석은 쳐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뭔데 이렇게 힘이 좋지? 라고 느낄 만큼 제목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특별하게 코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레이가 좀 화려하고 상대도 통상대거든요. 물론 통상대라고 해서 쪽상대보다 힘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상대 무게도 110g이 안 돼요. 시타용 큐만이 아니라 신품도 주문해서 갖춰놨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가 i3라고 하는 통상대인데 110g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대는 390 전후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히 힘이 좋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힘이 좋아서 기존의 선입견을 부숴준 큐였고요. 그래서 그 힘을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헬릭스 공으로 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릭스 공은 한 2개월 정도 쳐봤는데 아라미스 공보다 무거워서 치는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큐가 어느 정도 힘이 받쳐줘야 되는 그런 공이더라고요. 그 밖에 뭐 헬릭스 공으로 칠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던데 그거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다른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연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복귀할 배치는 이 배치입니다. 수고가 테이블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큐 뒤를 많이 들어야 분리가 커지는데 그걸 미스했었죠. 비껴치기를 치려면 각도상 이렇게 길게 노리는 게 더 확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복귀할 배치는 이 배치인데요. 뒤돌리기를 좀 얇게 쳐서 이런 식으로 시간차로 빼서 득점을 하려고 했던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스를 2번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성이 좀 강하죠. 실제로 하다 보면 시연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키스가 많이 나는 그런 공입니다. 그래서 두껍게 쳐서 키스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치려고 하면 공을 좀 두껍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어질 위험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두껍게 치면서도 공이 길어지지 않게 컨트롤하는 게 요령인데 이건 좀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뒤돌려 치기를 치려면 이런 식으로 키스와도 무관하고 컨트롤도 쉽게 짧게 공략하는 게 더 득점 확률이 높은 공략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안정적인 득점 방식은 이런 식으로 비껴치기를 길게 치는 거죠.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